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리상담학부의 신혜순 교수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할게요.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요. 화가들은 그림을 무엇으로 그림으로 무엇을 표현하였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나서 나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화가들의 그림은 그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중섭은 4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6년에서 태어났고요. 1956년, 정말 딱 40년의 생애를 마감을 했고요. 이중섭 화가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100명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전부 소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죠? 이중섭 하면 소.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중섭 화가는 여러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렸는데요. 그 안에는 물고기, 개, 새, 달, 닭, 연꽃, 나무, 특히 여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그의 심리적인 요소, 또 무의식적인 경향, 감정, 생각 등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에요. 또 이번 시간에도 이제 특별히 살펴볼 거는 1940년에서 1943년, 24살에서 27살 사이에 100여 점의 엽서를 그렸거든요. 자, 일본 부인 야마모토 마사코, 한국 이름은 이남덕인데요. 이 남덕에 대한 사랑, 이별 과정이 정말 신화 속 환상처럼 그려져 있어요. 자, 1916년에서 56년은 우리나라 일제 식민 통치 시대였고요. 또 남북이 분단되고, 그래서 또 6.25 전쟁, 시련, 역경 등을 보내며 피난이나 이산 가족, 제일 힘든 경제적인 빈곤 등 정말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중섭 화가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 그림에 대한 굉장히 활발한 그런 학자들,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예술 작품을 예술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예술가를 욕구의 주체로 보고 그의 욕구와 욕구 불만이 예술 작품으로 표현된 것. 그래서 이 화가들의 그림을 분석을 하려면 예술가의 유년기의 체험과 생활사, 가정 환경, 성격을 꼭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근본적으로 미술 작업이란 그것을 그린 사람의 투사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신을 닮았거나 자신의 신체 경험에 기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므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칼 융은 그림이란 인간 정신의 깊숙한 영혼과 교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또한 융은 미술 작업을 하는 예술가는 어떤 의미에서 개별적인 의지나 감정만 표현하는 사람이기라기는 보다는 또 인류의 집단적인 무의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 개인의 경험을 넘은 선천적인 구조 영역 혹은 또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 집단적인 것. 이런 집단적인 거는 쉽게 설명하면 좀 유전적인 것, 조상 대대로 좀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칼 융은 이런 집단적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폈답니다. 자,
이중섭 화가는 1916년에서 56년 정말 40살에 생을 마감을 했죠. 자,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굉장히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1935년에는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했다가 중퇴를 했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문학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1938년에는 자유미술가협회 5점을 공모를 했고, 자, 여기 이제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마사코, 이남덕 부인이죠. 39년부터 사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40년 24살이 되던 해에 그림, 소의 머리 서 있는 소, 주로 소를 많이 주제로 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입선을 하는 등 많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여러 군데에 또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40년부터 43년까지는 정말로 시대별로 100점 정도의 엽서화를 그려서 그 일본 부인인 그 마사코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죠. 네. 그래서 이 마사코와는 1945년 마사코가 한국으로 오지요. 그래서 남쪽에서 온 덕이라고 해서 이 남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1945년에 결혼을 하고요. 7년 결혼 생활이 끝납니다. 몇 년에? 1952년. 부인이 일본으로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고 난 후에 뭐 한국 전쟁 때 월남에서 이제 평안남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산이나 통영, 제주도 등을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이중섭이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좀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자, 일본인 아내 마사코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굉장한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중섭이 3살 때 그의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다가 정신 이상을 겪었고 그러한 요절한 폐쇄형 인물이었으나 반대로 엄마는 굉장히 건강했고 그래서 원예와 축산, 재능이 있는 단호한 지주이자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중섭 화가는 어렸을 때 그럼 엄마한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 이중섭 화가는 1940년 마사코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1940년. 이중섭 화가는 주로 우리 한국에 있는 토종 한우를 그렸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정말 우리 붓으로 한 번에 쫙 일필휘지라고 하죠. 한 번에 그냥 그리는 그런 기법이나 그래서 서양의 입체파나 야수파 뭐 그런 표현 양식을 소화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게 되었죠. 그러면 소는 어떤 동물일까요? 인류가 2번째로 가축한 동물이죠. 그래서 황소, 들소, 완소, 거세한 소 등 그 상태에 따라 부여한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피카소, 스페인도 황소 많이 상징이 있죠. 싸우는. 그러나 이중섭의 그림에 나오는 소들은 주로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들소나 황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는 일반적으로 남성, 힘. 그죠? 그럼 여성은 주로 암소죠. 젖을 많이 짜내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린 이 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거는 그 당시의 문화나 의식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1940년은 어떤 시기였나요?
자, 일본 천황이 아시아 전역의 군대를 침투시키고 막 사륙과 착취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중섭 화가는 이 소를 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이 소가 머리를 어떻게 해요? 뒤쪽을 향해서 앞다리를 올리고 그런 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두려움 앞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 움츠리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굵은 선으로 봤을 때는 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 네, 그런 부분에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 우측에 그려진 가운데 그려진 큰 이런 뭐 고한, 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한 힘, 에너지,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0년에 이제 두 번째 소. 자, 이 소는 아까와 또 다르죠. 예. 하여튼 이중섭은 소에 미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틈나는 대로 들에 나가 소와 더불어 생활하고 소의 동정을 살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을 때도 그의 방에는 굉장히 항상 종이와 연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에 대한 굉장한 더 관심은 고등학교, 오산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자, 이중섭 화가는 오산 고등 보통 학교에 다닐 때 뭐 철봉이나 수영이나 권투 등 만능 운동 선수였다고 해요. 새벽마다 냉수 마찰 그리고 대동강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종합 체육대회에서 1등한 그런 1등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소를 보면 어떻게 가로로 그린 게 아니고 세로로 그려가지고요. 막 어두우면서 뿔을 가진 어떠한 뭐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막 탁 나오는 그런 새인데요. 전에 있는 그림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문화나 의식 상황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일본 식민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내면에 이중섭 화가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강한 힘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1940년도에 그린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자, 배경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소만 그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없이 어떠한 하나의 상징을 크게 그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림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큰 그림은 그 그린 사람의 내면이 짜증나거나 아니면 위협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중요함을 느낄 때 어떠한 자극을 받을 때 나오는 반응에 나온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림. 네. 계속해서 1940년도에 이 두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인이. 예. 그리고 이중섭은 이렇게 많은 논문이나 책에서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시실을 내서 전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굉장히 오래된 아마도 신화적 세계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많이 그렸다라는 것은 자, 이중섭 자신의 내면, 사이키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영혼 에너지 또 정신 에너지를 자기 본능적인 동물을 황소나 들소의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뭐 쑥과 마늘을 먹고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참아내지 못하고 곰이 탄생이 되죠.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고구려 고분벽화 벽화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 근데 그러한 소가 바로 여인 옆에 있어요. 여인 옆에. 좀 아주 사랑스럽게
포근하게 있는데요. 자,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중섭은 1940년 12월 말부터 1943년 초까지 100여 점의 엽서를 그려요. 그래서 40년에는 딱 한 점, 다음에 바로 볼 한 점이고요. 12월 말일이니까 그 다음에 41년도에는 거의 80점을 그리게 되고요. 42년 후에는 10점, 그 다음에 43년도에 2점. 그래서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그려진 그의 엽서에는 정말 그 이남덕에 대한 사랑과 이별 과정이 정말 예, 환상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글로 뭐 사랑의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림으로 무의식의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40년 아마 12월 달에 그렸겠죠. 소가 오리에게. 이게 첫 번째 엽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나요? 자, 잘 살펴볼까요?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연꽃이 있습니다. 그죠? 연꽃이 있고 연못 속에 연꽃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있고요. 근데 연꽃하고 연결된 남자가 있지요. 그 남자가 소뿔을 뭐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고기가 소로 변해서 백조의 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뽀뽀 키스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백조는 또 여인하고 붙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우측 위에 보면 큰 나비가 있고 강아지가 있네요. 그죠? 아, 이게 다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보았을 때 정말 무엇을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핑크빛 색상, 예, 바다의 색상하고요. 바다, 뭐 이렇게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하고, 자, 연꽃하고 저기 뿔을 갖고 있는 남성의 핑크, 여기는 색상이 거기만 있네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활짝 핀 연꽃, 두 남자 연꽃과 연결해서 소뿔로 가고요. 물고기가 소로 변하고 황소, 백조 여자, 큰나비, 방양, 강아지. 네, 자, 이게 다 무엇일까요? 네. 그동안 이중섭은 마음속으로 이제 그 이남덕 마사코를 사랑을 했는데 물속에서 이제 물고기가 뭘로 보냅니까? 황소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무의식을 상징을 한다면 황소는 땅에 살잖아요. 의식이죠.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엽서. 그런데 마사코가 잘 받아주네요. 그러죠. 예. 얼굴에 들이대는데도 이 백조는 네, 가만히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1940년 소가 오리에게 첫 번째 사랑의 엽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941년 1월 달이네요. 1월 달. 와, 또 뭐가 보이시나요? 물속에서 가운데 있네요. 연꽃 봉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막 물속에서 나와 있고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새 2마리가 있네요. 새 2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요. 새 2마리. 그 다음에 아이 셋. 아이는 뭘까요? 아이는. 우리는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무지개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의식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었는데 아이들 눈에는 지금 눈, 코, 입이 그려져 있고요.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마음이고 자신, 나를 상징을 해요. 전체 중심으로.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자라듯이 인간도 성장하잖아요. 나무도 있죠. 내적의 커다란 욕구, 성장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이런 욕구.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네요. 잎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 탄생,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나무들이요, 꽃부터 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걸 바로 우리가 의식화 작업이라고 봅니다. 물속에 있던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네, 세계로. 자, 백조도 껴안고 있고요. 백조도 껴안고 있고. 백조는 누구였나요? 이남덕 마사코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연봉우리. 새로운 자의식의 탄생의 시간을 알리는 거죠. 이제 이 봉우리가 이제 꽃이 펴야 되겠죠. 여기만 색상이 있네요. 그죠? 여기만 색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측 위에 보면 새 두 마리가 있어요. 새는 뭐예요? 정신적인 어떤 영혼이에요. 이집트 미술에서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새나 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영혼이 죽지 않는 미술이잖아요. 정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새로운 정신적인 영혼 두 마리. 새로운 정신적인 두 탄생을 하는 거죠. 연꽃, 봉우리만 색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월이네요. 온통 빨간색이에요. 온통 빨간색. 색은 감정, 정서, 기분, 삶의 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색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인과 꼬리파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질 또는 용모가 짐승의 꼬리에 부분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은 뭐예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색이에요. 본능적인. 특히 여기 가운데 중심에 말이 있어요. 말, 리비도. 우리 에마 부인 있잖아요. 에마 부인. 그래서 이 그림의 형태를 보면 어때요? 꼬리를 흔들며 교미하는 자세도 개가 꼬리를 탁 젖히고 그러죠. 예.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우측에 보세요. 사람이 하나 있죠. 사람이 하나 있고 탁 손을 들고 있잖아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예. 뭐 이거를 다 표현하지 않았을까. 자, 이 전에는 두 마리의 새가 있었어요. 정신적인. 그러나 여기서는 또 오리가 나오네요. 우리 보통 오리, 한 쌍의 오리는 뭐예요? 부부 금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을 하죠. 네. 전체 빨간색만 사용했다라는 거. 아마 이때 막 굉장한 뭐 욕구나 이런 그런 상태지 않았을까. 그죠? 자, 이때 그린 거예요. 1941년 때. 이게 그 이중섭의 내면의 정신 사이키. 예. 여기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왕성한 힘, 정력, 와우, 에너지. 하여튼 이중섭이는 뭐 중학교 때부터 수업 시간에 소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일제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막 불도 질렀다고 해요. 막 내면의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4월 달이네요. 1941년 4월 달. 이건 또 뭘까? 이거 뭐예요? 나무. 좌측에 보면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에서 이게 가지가 나와서 손도 나오고 뭐 가지가 나와서 사람이 되고 와, 이 그림 어렵죠? 네. 자, 푸른빛 바다가 배경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경 속에 한 여자가 있죠. 배경 속에 한 여자가 막 수줍게 있는데 너무나 차가운 색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얀색으로 그려진 여자는 새로운 또 시작일지도 몰라요. 난 너무나 이렇게 추워 아직. 그래서 아마 이 남덕하고 새로운 저 꽃을 저렇게 맺고 싶지 않았을까. 내 마음, 기둥은 나무에서 기둥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몸. 네. 그래서 나무 기둥에서 나온 가지가 사람이 되고 또 위에 있는 손이 또 마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꽃을 피우고 싶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무는 마음과 자기를 상징해요. 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저는 아담과 이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은 신성함을 상징을 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딱 먹기 전에는 굉장히 순진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담과 이브 같은 느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두운 숲이잖아요. 숲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죠? 뭐 우리가 민담에서 뭐 보면 전부 숲으로 가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열매도 먹고 있고요. 또 여기 앞에 있는 여성이 사물을 또 짚고 있고 또 큰 가슴, 네, 머리, 나무. 네. 그래서 아마도 이중섭 화가는 자, 마사코 이남덕과 함께 정말 신성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이네. 5월 13일 날. 네. 물속을 그렸습니다. 물속. 물이라는 것은 또 무의식을 상징을 하죠. 여기서 또 연꽃이 나오네요. 자, 그러죠? 가운데는 활짝 핀 연꽃이 있고 또 좌측에는 아직도 피지 못한 또 연밥인지 연꽃인지 또 있지요. 그래서 그 연꽃 밑에 뭐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지금 어때요? 예, 아마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5월 달이네요. 아마 사슴으로 보이는 동물에 올라타서 잎사귀를 향해서 막 두 손으로 쳐들고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분 새로운 희망 시작이라고요. 예, 아마 우측에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우측에는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또 여기다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에 아까 처음에 1940년대 소와 여인을 그렸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잘 살펴보세요. 자, 우측에 그려진 여인의 이마가 이마에 있는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들어간 뭐 뽕긋한 그런 머리카락이 바로 마사코의 특유의 머리 모양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은 아마 마사코를 그린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거는 1940년인데 아마도 마사코를 본 순간 이중섭 화가는 어머니를 투사한 것 같아요. 마사코를 보면서 어머니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중섭 화가는 마사코에 이렇게 다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섭 안에 있는 여인상을 아니마라고 하는데요. 그게 마사코에게 끌렸지 않았을까. 그죠? 다만 여기서 소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죠. 현재. 아마 그래서 이중섭 화가는 마사코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마에 머리 봉긋하게 말아져 올려져 있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연꽃 봉우리를 든 남자. 네, 그죠.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잎,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연꽃 봉우리.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네, 잎, 새로운 시작. 봉우리가 있으니까 봉우리는 어때요? 이제 앞으로 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들고 있는 남자는 자신감 있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좌측 아래는 짐승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남자가 또 알몸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보면 알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외설이거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까 신선한 힘,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런 시대 깨끗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을 매우 강조했잖아요. 손은 뭐예요? 제2의 눈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아마도 이런 나는 꽃을 피우리라 새롭게 시작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자신감. 와우, 여기에서도 이제 6월달의 그림인데요. 여기서 나체도 나오네요. 그러죠? 자, 여기에서 보면 또 활로 막 쓰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뭐 이제 새가 3마리가 나오네요. 그죠? 예, 활. 여성이 자 여기서 보면 저 우측에 그려진 여성은 어때요? 남성이 활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개의 화살.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중섭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늘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부 나체를 많이 그렸는데요. 뭐 저는 그냥 아담과 이브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을 탄 여인들. 네,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마사코가 길을 걷다가 삐끗해갖고 발가락을 다쳤는데 이때 지극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중섭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저는 뭐 단순히 발가락을 다쳤을 때 뭐 지극히 뭐 보살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아픈 발을 아끼고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치가 어떤가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알몸의 여자가 결터 앉아 꼬아 올린 왼발 다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은 발가락이 아닌, 발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왜요? 뭐 제목은 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여자라고 했는데 발을 가리키나요? 어디를 가리키나요? 여기서도 커다란 입, 얼굴 표정, 앞머리가 뽕긋하죠. 이남덕. 아마 이남덕에 대한 생각,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뭐 편지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전부 표현했던 거죠. 네, 뭐 제가 아까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신화적인 게 많지요. 긴 뿔을 가진 야수의 등에 올라탔다가 성난 야수 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잘 보시면 저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뭐 떨어진 사람들 속에서 또 공중에 막 오르거나 날아오르거나 이러한 부분들 아마 이중섭의 감정, 생각, 무의식적인 경향을 그대로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에서 또 말이 나오네요. 소가 나오고 말이 나오죠. 자, 이중섭 화가는 소, 특히 황소를 많이 그렸는데 초기에는 민족적이고 이제 신화적인 성향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그 후에는 말에 탄 두 남자 중 한 남자를 소가 뿔로 쳐서 밀어내고 그러죠. 뭐 밀어내고 또 다른 한 남자가 만족스러워하고 뭐 이런 그림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바로 이제 이중섭 본능적인 측면의 황홀한 이런 환상적인 여행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핑크색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러한 환상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여기에 담아낸 것 같아요. 자, 누워있는 여자. 자, 이게 이중섭의 여성상. 자, 남자 안에 이제 어떤 측면이 여성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니마라고 해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자 가슴에 뭐 젖꼭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남성 안에 생리학적으로 여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섭의 여성성을 잘 그린 그림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이 왼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왼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황홀하고 행복하고 뭐 꾸밈 없는 사랑, 뭐 환상적인 세계에 딱 지금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큰 입이 있잖아요. 이파리. 성장, 탄생, 풍요. 뭐 이중섭 화가는 그 이남덕에 대한 굉장히 좀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그림으로 여기에서도 표현한 거죠. 이남덕이죠. 머리 모양을 보면 이남덕이잖아요. 이렇게 몽긋하게 들어간 머리. 자, 계속해서 여인이 물고기를 아이에게 이제 6월달에 그렸네요. 계속해서 물고기 나오죠. 여인 나오죠. 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가슴이 풍만하고 건강해 보이는 여인이 두 팔로 물고기를 안고 있어요. 뭐 어깨에는 커다란 갈치인지 뭔가 있고요. 그러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주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여성 이중섭 화가 안에 있는 여성상. 아니마가 인격이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처럼 순진하고 뭐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을 표현한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신화 세계를 그린 거죠. 환상의 세계를 또 이렇게 담아냈네요. 물고기를 낀 여인 6월 14일에 그렸네요. 앞에서 있는 그림과 이어지게 되죠. 물고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물고기라고 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상징도 되잖아요. 무의식의 보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물고기를. 그러니까 단순히 이중섭 화가는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큰 보물을 발견해서 지금 꺼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면에는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그림.
굉장히 계속해서 물속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의 경향을 굉장히 잘 그려낸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요. 네. 그래서 1941년에 이중섭 화가는 마사코에게 이런 평지를 했습니다요. 네, 마사, 너는 한없이 귀엽고 탐스럽구나. 훌륭한 일을 쌓고 쌓아 너를 행복해 하라. 둥섭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처음에는 소탑이 호였는데 나중에 뭐 작은 탑이냐 뭐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항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소탑에서 대항으로. 이중섭 화가의 친필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연인, 사랑의 고백이네요. 사랑의 고백. 여기서도 지금 어때요? 물속이네요. 그죠? 배경이 물속이고 입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물속, 무의식 속이죠. 자, 나치의 남자는 나무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여자를 쳐다보고. 그래서 나치 여자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가리면서 어때요? 얼굴은, 머리는 남자 쪽으로. 네. 그래서 왼쪽 길을 확실하게 그렸죠. 왼쪽. 예,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와우.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달에 어때요? 우측에 뭐, 예, 완전히 색으로 그대로 표현을 했네요. 남성과 여성. 네. 여성, 꽃. 연꽃은 핑크, 백조. 그 다음에 조금 큰 뭐 백조인지, 예, 오리인지. 그래서 그 큰 오리는 새와 남자의 색상으로. 그죠? 예. 남자는 왼손으로 연꽃 봉오리를 들고 있어요. 꽃을 피우고, 가운데는 활짝 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는 연밥. 네. 나는 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겠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이렇게 부부가 좋은 금실이 되어서 꽃봉오리를 피우고, 이제 연밥, 열매까지 맺는 그림을 이렇게 차근히 설명을 했네요. 자, 바닷가에서 물새와 노는 소년들. 네. 바다와 육지는, 바닷가는 어때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네. 여기도 보면 우측에 지금 새 2마리하고 또 애기새인가? 네. 애기새가 하나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도 알몸이네요. 이중섭 화가는 굉장히 좀 순진무구했던 것 같습니다. 1941년 12월 24일이네요. 자, 이때 그때 시계는 어느 때인가요? 네. 자, 그림을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일본 사람 같아요. 가운데 제복 입은 남자. 오른손을 크게 그렸죠. 강한 힘을 나타내고 또 왼쪽은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아마도 일본 형사 같아요. 좌측에 한 손으로 손바닥에 보이고 몸을 가리고 다른 손은 아래로 내밀고 막 어쩌할 줄을 모르는 바로 이중섭인 것 같고요. 이중섭 화가이고, 우측은 가슴을 그린 우측에는 마사코인 것 같아요. 자, 이때 아마 이중섭 화가는 마사코와의 사랑이 침략과 학살, 정복 이런 것, 그 시대로 굉장히 이렇게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를 1941년 12월 24일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사코와 갈라서야 되는 그런 막 강압적인 것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42년 새해가 밝아왔네요. 새해가 밝아왔는데 이게 엽서예요. 엽서. 새해 인사죠. 그런데 온몸이 막 어떻게 돼요? 막 상처투성이네요. 알몸은 알몸인데 이렇게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남성의 상징과 여성의 상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기호 의미. 네. 그래서 남성은 전쟁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레스죠. 마르스.
마르스. 3월을 우리가 보통 마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월은 전쟁의 신 마르스를 상징을 해요. 마취.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막 이렇게 행진을 하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죠. 아프로디테, 비너스. 물거품이란 뜻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야지 되지 않는 이런 소망을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상처 투성이고 힘든 고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좀 하나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를 그리지 않았을까 엽서에 담아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소를 든 남자. 네. 1942년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소와 여인, 소와 어린이 이때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막 온 소나 사람이나 뭐 이런 상처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길 위의 소년 42년도에서 5년 사이에 그려진 건데요. 밑에 나무가 잘려 있잖아요. 네. 아마도 이 나무가 잘려 있죠. 나무는 아까 내 몸이고 내 자기라고 했는데 아마 3살 때 아버지 우울증으로 사망을 했던 그때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 청년은 길 위에 있지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거는 내 지금의 현재 상태를 그리는 거죠. 네, 1942년 작품 소와 소년. 자, 그림을 살펴보면 이 소년은 왼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오른손은 축 늘어져서 이 답답한 현실과 혼란과 슬픔을 좌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소의 표정도 한번 보실까요? 소 축 늘어져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중섭의 여인 작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우측에 있는 그림 좌측을 살펴보면 다리가 4개입니다. 다리. 좌측 여인의 발이 4개예요. 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아주 중심인데 아마 이때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림에서 이중섭의 사인의 서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막 강조해서 썼다라는 것은 뭔가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이거나 보는 사람에게 제대로 좀 표현도 하고 알려주고 또 어떠한 명료화에 대한 소망? 그러나 그 와중에는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자, 1943년 7월 6일인데요. 이때가 바로 1943년 7월 6일 전쟁의 공포가 끝도 없을 듯 어둠으로 밀렸던 그런 시기고요. 3월에는 징병제를 공표를 해갖고 그 와중에 있지요. 7월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이중섭 화가는 8월에 귀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이중섭 화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 여기 전부 굉장히 이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물. 자, 남성 머리카락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그 위에 그물이 있고 또 몸도 그물로 여성과 한 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림은 남성하고 여성의 몸이 하나인데 여성은 남성한테 다가가는 듯한데 남성은 막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밀어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남성의 눈은 굉장히 무섭네요. 여성은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물은 교회에서는 뭐 악마가 쳐놓은 올감이라는 상반된 의미도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찢겨지지 않는 그물로서의 교회를 의미도 해요. 아무튼 그물이라는 거는 거기 갇히면 나오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두 사람이 한 그물에 있긴 하나 어떻게 해요? 지금 서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이게 1943년 7월 6일 징병 제가 시행할 때 그렸던 그림이네요. 자, 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41년도에 그렸습니다. 자, 우측에 한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아래에는 소와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은 연못 있는 풍경인데요. 소와 물고기를 그렸거든요. 이게 41년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43년도에 망월이라고 그렸는데 이게 최고상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우측에 소가 있고 밑에는 아래 한 남성이 있지요. 한 남성이.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잘 살펴보니까 이 그림을 왜 이중섭이 그렸냐. 41년도에 여기 우측에 그려진 남자가 바로 마사코의 아버지인데요. 이 마사코의 아버지가 무지무지 반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41년도에는 이미 소와 오리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소하고 그 물고기가 위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리비도가 한창일 거라고, 한창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41년도에 마사코 아빠가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어때요? 결국은 소가 사람 위에 있잖아요. 이중섭이 마사코의 아버지를 이겼다.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중섭 씨가 이 그림 망월을 이렇게 출품 전날까지 여자가 있었는데 다음날 이중섭 하숙방에 가보니까 여자가 남자. 그 이중섭이가 바로 장인을 그렸던 거예요. 장인을. 그래서 아마도 장인을 이겼다. 그쵸? 여기 마사코의 아버지에게 소에게 졌다는 손을 휘젓는 항복의 의미로 뭐 그림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뭐 하여튼 이중섭 씨는 소를 이렇게 참 많이 그리긴 했지요. 예. 자, 41년도 작품이고 43년도 여기서 보면 우측에 있는 남성, 그 다음에 망월 아래층에 있는 남성 머리가 짧은 것이 똑같죠? 예. 자, 1945년 귀국해갖고 원산에 있을 때 세 사람 전부 어때요? 듣고 싶지 않아서 누워서 눈을 가리고 있거나 잠들거나 비탄 절망에 빠져 있는 45년도. 자, 51년도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풍경을 그렸네요. 이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 같아요. 51년도. 예. 자, 그 다음에 53년도에는 뭐 소뿐만이 아니라 봉황을 많이 그렸어요. 아마 이중섭 씨가 그 부인하고 53년도에는 헤어졌거든요. 뭐 헤어져서 너무 힘든 거를 그리기도 했던 작품인데 어디 뭐 또 논문에는 남한과 북한을 뭐 그렸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1953년 이제 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개. 그래서 여기에서 개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개는 태모신으로 무서운 면, 뭐 파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삐뚤어진 그런 상징이죠. 아이들 그림에서 가끔 꽃게를 많이 그리는데요. 그때 조금씩 나오는 게 이제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54년. 자, 52년에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죠. 45년에 결혼해서 52년에 부인이 일본으로 떠나죠. 그때부터 이제 이중섭 씨는 이런 편지 속에 그림과 그려서 같이 동봉을 했지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중섭하고 부인하고 붙어 있지요. 예. 위에는 그렇게 그려 있고 아래는 어때요?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그림이 이제 53년도에서 4년도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저기 내 가족이 있는 그 그림 속에 이중섭 머리가 쳐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지요. 항상 가족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항상 가족만 생각하는 그림이죠. 그 옆에 보면 정말 투개, 위에는 또 싸우는 소. 정말 그림과 편지에 묻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길 떠나는 가족 54년.
한 54년도 작품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정신, 새는 정신을 상징하는데 검은 새로 굉장히 힘들었던. 예. 자, 이것도 꽃게. 아까 말한 대로 삐뚤어진. 우리는 가족이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떨어져 살잖아요. 우측 아래에 보면 머리가 적겨져 있는 그림. 아마 부인 마사코를 그린 것 같아요. 네. 투게. 네, 계속 55년도에 그렸죠. 네,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한 그림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55년 일본으로 떠난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네. 초창기에는 또 소를 많이 그렸는데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소재가 좀 달랐죠. 자, 이 54년에 손을 그린 작품 한번 보실까요? 이 손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자, 오른손은 어때요? 손바닥이 보이고 왼손은 뭐 실 같은 것을 잡고 있죠. 이게 물속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화에서 살펴보면 물속, 예. 무의식을 상징을 하는 건데요. 예. 그 퀸틸리아누스는 손은 입으로 할 수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중섭 화가의 손은 뭐예요? 내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중의 도구인데 아마도 물속이거나 물속이 아니면 어딘 것 같아요. 구름 같은 이런 신화 같은 뭔가를 하나 잡지 않을까. 뭔가 그냥 오락이 하나라도 잡고 싶은 굉장히 절망적일 때 그리지 않았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 한번 보실까요?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노을 앞에 울부짖는 황소네요. 어쩌면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분출하듯 막 고개를 들거나 휘저어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눈과 눈빛 또 붉은 배경 굉장한 힘이 이때 좀 정상적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중섭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꼬리가 쫙 올라가고요. 뿔과 또 고환 쪽에만 또 이렇게 그 색상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를 했고 이번에 줬다고 하죠. 올해. 자, 그래서 거의 한민족의 상징으로 소를 이중섭 화가는 53년에서 54년, 1940년에도 물론 그렸지만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평생에 걸쳐서 특별한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직하고 성실한 그런 면이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굉장한 분노, 화, 갈등, 고통, 절망, 이런 힘이나 의지나 또 희망, 어떤 이 소 그림에서 이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년에서 54년. 네. 근데 또 물속을 그린 것 같아요. 물속은 뭐라고 그래요? 내면의 세계, 무의식이죠. 물속에서 어때요? 꽃과 나비, 꽃이 피고 민들레가 피네요. 민들레가 있고 나비가 있고 아마도 내면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그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소를 괴롭히는 새와 개가 있네요. 자, 여기 우측 아래를 볼까요? 자, 이 소가 막 콕 웅크리고 있는데요. 기진맥진해가지고. 근데 뭐죠? 이 생식기인가 고환인가를 지금 뭐예요? 개가 꽉 물고 있네요. 뼈만 남아서 엉성하고요. 어수선한 모습이 측은한 마음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겨우 쳐들고 있는 가랑이 사이에 생식기, 성기가 개에게 물려 있어요. 공격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절한
고통과 갈등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개가 누구일까요? 네, 개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싸우는 소. 뭐 내면에 뭐 공격, 서로 싸우는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오른쪽에서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고요. 또 한 소는 땅바닥에 너물러져 있고, 네. 아마 이게 전부 그 이중섭 화가의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무한 싸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해요. 배경 역시 파란색으로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차가운 정서, 그런 부분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1955년도인데 꼬리가 묵힌 채 서로 죽이려는 야수. 저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반신 반인가 봐요. 예.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짐승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조금 안타까운 그림이네요. 정상적일 때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55년도 작품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 나무는 전부 자기 몸이고 마음이고 자기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새카만 색이네요. 이제 우측 아래에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목이 나무 위의 새를 바라보는 예수예요. 큰 나뭇가지 위에 새 둥지, 오른쪽에 새 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마리의 새가 있는데, 우측 아래에 있는 예수가 새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쩌면 어떨까요? 아마 56년에 사망하잖아요. 아마 굉장히 힘든,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의 영혼이 어둠에 가까워진 상태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려진 작품이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검은 나무가 나옵니다. 55년도 나무와 달과 하얀 새입니다. 하얀 새. 아마 하얀 새 어떻게 돼요? 하얀 새.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죽음이 다가오고 어쩌면 다시 새롭게 탄생하고 싶은, 거의 1년 전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위에 큰 나무와 우측 아래 그려진 작은 나무들 역시 거의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것 같죠? 네. 자, 이건 55년에 그렸는데요. 이제 이중섭이 이제 여러 번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머리를 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자기가 괜찮다고, 미쳤지 않다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하자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렸는데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보실까요? 초점이 있나요? 살아있나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이중섭 빨간 글씨로 썼네요. 사인을.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습은 뭐 빨간 사인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 화가 이미 조금 살아있지 않은 자신을 그려지 않았을까. 네, 마지막 대구 마지막 시절 가족과 함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런 욕구를, 소풍 가고 싶은 욕구를 그린 것 같고요. 돌아오지 않는 강, 56년이네요. 사망하는 날. 어때 우측에 기다리고 있죠. 뭐 여인이 뭔가를 담고 이게 오고 있는 여인.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온다라는 건 차가워요. 차가운 정서. 아마도 누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중섭 씨는 이남덕 부인을 기다렸는데 마음속 깊은 곳 집단적 무의식 속에는 어머니를 또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6.25로 인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섭 내면에는 마사코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돌아오지 않는 강 두 번째 작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있는 아내나 북한에 남아있는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중섭 화가는 소만 그리지 않았고 여인, 그 여인이 뭐 사랑하는 마사코도 될 수 있고 또 어릴 적 정말로 충족이 되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56년에 그려진 소 한번 보실까요? 살아있나요? 색도 힘도 잃었고 꼬리도 지쳐 있고요. 그때 이중섭 화가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예탁의 가족을 찾는 이중섭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일본행위 좌절되자 음식을 거부하고 발작 증세도 보였고 뭐 아버지와 같이 조현병, 뭐 우울증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려진 작품이 56년에 그려진 이런 작품이에요. 예. 자, 이게 마지막 적십자병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56년 4월 1일. 안고 있는 아이와 한 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사코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별 막 그렸는데 정말 아까 융이 말한 것처럼 집단적 무의식,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3살에 죽고 엄마는 막 여장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가슴하고 엄마의 가슴이 하나로 뭉쳐져 있네요. 그죠? 네. 이게 마지막 적십자병원에서 그린 그림으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뭐 이 그림은 친구 구상, 같이 유학도 했던 구상인데요. 구상이 병원에 있을 때 이중섭이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바로 갖지 못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갔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 정말로 천도 복숭아를 사갖고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대신 그림으로 가지고 갔던 거예요. 네. 천도 복숭아가 사람을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구상 시인은 이 작품을 오랫동안 간직을 한다고 해요. 네, 서체에 걸어두고. 이중섭 화가가 거주했다는 서귀포의 초가지, 작은 방, 정말 조그마한 방에서 얼마 살지 않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1940년 그렸던 그림이죠. 그리고 마지막 적십자병원에서 그렸던 거 어떨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그리웠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마사코가 조금 또 보상을 했는데 그 마사코와도 결혼 생활 7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괴테는 인간은 어디로 가든 어떻게 살든 언제나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반드시 반영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학문인데요. 그 이유는 처음이 본성, 그리고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일생 맺는 관계의 패턴을 결정하기도 해요. 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탐색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을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분석해서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 현재를 좀円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을 그려낸 작품들은 자신의 여성성, 아니마죠, 생명과 관계를 맺고자 한 외침, 극심한 빈곤과 굽힌 궁핍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작업에 몰두하나 절망과 혼란, 자학으로 인한 거식증, 영양결핍, 간염, 황달 및 정신증이 찢어져 1956년 6월 말에서 7월 초 청량리 뇌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래서 편지 쓰기 중단하고 손등 파기, 뭐 남덕이 부인을 죽인다는 독백, 이러한 분열증을 일으킨 상태에서 황달까지 겹치고 의식을 잃어가고, 그래서 대구에 살고 있던 구상이 서대문 적십자병원 내과로 옮겼고, 그 다음에 9월 6일 아무도 없는 데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섭 씨는 40살로 생일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중섭 씨가 살았던 1916년에서 56년은 일제식민지 시대, 남북분단, 6.25 전쟁, 이런 시련과 역경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산가족, 경제적 빈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소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개새, 달, 연꽃나무, 여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중섭 안에 있는 심리적인 요소, 무의식적인 경향, 감정, 생각 등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 부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3살 때 아버지 사망했고 뭐 어머니의 생사를 모른 채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거나 채우지 못했고 항상 그리움이 진행되면서 이 뭐 마사코를 만났지만 7년밖에 사랑하지 못했고 살지 못했고 그러한 그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이중섭의 정신적인 세계가 작품으로 나왔는데요.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결론적으로는 저는 좀 마사코, 그 이남덕에게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좀 의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소를 그렸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부분도 그림에서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가는 말이 결론인데 여러분들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언제 그림으로 또 그림을 그리는지, 자, 화가들은 그림으로 무엇을 표현했는지, 자, 한번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날 때 한번 써보세요. 자, 이중섭 화가는 그림으로 무엇을 표현했고, 또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보고 나서 나의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리고 화가들의 그림은 그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